자, 군 검찰이 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윤석열 개입 논란을 흐리기 위한 수작질에 들어갔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들을 막 펼치고요, 더욱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꺼내든 대법원 판례 역시도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허술한 근거를 토대로 이 사안을 억지스럽게 무마시키려 한다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 검찰이 지난 7일에 재판에 그 재판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의 쟁점이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아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불법인지를 보는데 집중돼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나 이첩 중단 명령을 할 때 당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 이런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군 검찰이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이 군 검찰에서 우기기 시작한 거죠.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 이게 애초에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군 검찰에서 대통령실 외압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되도 않는 생떼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김계환 사령관이 지난 2월에 있던 그 재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왜냐?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핵심은 그 명령의 시작점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윗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김계환 사령관이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 군 검찰의 강변 역시도 굉장히 억지스럽죠. 마찬가지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이첩에 대한 보류를 명령하면서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의견을 조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맞춰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주장을 하는 바는 또 뭡니까? 사령관의 지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할 때 있어서 유재은 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라면서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이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과 의견을 조율해라, 이 결국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 지시에 따라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의견에 맞춰가지고 진행해라, 이런 취지로도 언급을 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 여러 맥락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이 일관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데다가 군 검찰에서 사령관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정황이나 근거가 되려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달리 어떤 군 검찰의 억지스러운 떼쓰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면서 대법원 판례를 그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판례의 내용이 뭐냐면 육군 보병 학교에 입교했던 법무장교 후보생들이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답안지에다 모두 X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명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정당한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이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생들이 항명죄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군 검찰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이면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판례를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군 검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 법리 해석을 하면서 이거 꼼수를 쓴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대법원 판례는요, 정당한 명령이란 군사작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점을 쏙 빼놔요. 즉 시험 도중의 명령은 교육 명령일 뿐인 거지 군사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주 주요한 그 판결의 요지입니다. 근데 군 검찰이 이걸 그냥 싹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럼 결국은 군 검찰이 제시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사작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그 항명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것을 군 검찰이 스스로 입증하는 판례를 내놓고서는 완전 그냥 지들 멋대로 불법적이지 않은 명령이면 따라야 되고 김계환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뭐 이런 기적의 아주 논리로 법리 해석을 내놓은 거죠. 완전 왜곡 날조해서. 너무 노골적인 쟁점 흐리기 아닙니까? 군 검찰의 이런 헛소리를 바탕으로 하면요, 다른 우리가 중범죄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상해 또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 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만 중요하지 교사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명죄의 대법원 판례까지 왜곡 날조해서 제출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토록 민망하고 무리한 주장들이 펼쳐지는 이유, 이런 걸 토대로 군 검찰이 강변하는 이유는 그 시작점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자꾸만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 이런 무리한 억지가 계속되니 더 수상쩍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급의 윗선이 아니고서야 이런 무모한 일이 벌어질 순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리는 소식이지 않나 싶고요. 뿐만 아니라 군 검찰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역시나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저런 만행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검에서 이 역시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려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저들은 그냥 꼬리를 숨길 생각 자체가 없어 보이죠. 철저하게 그 꼬리를 따라가서 머리까지 잡아 쳐내야 된다고 봅니다.